소설 열국지 한 권. 중국 역사 최초의 신화. 반고와 삼황. 중국 역사는 신화로부터 시작된다. 태초의 세상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혼돈만이 존재했다.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알이 하나 있었다. 그 알에서 반고가 세상에 나오고 반고는 도끼를 휘둘러 혼돈을 갈랐다. 맑은 기운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밑으로 가라앉아 땅이 되었다. 반고가 매일 키가 자라면서 하늘과 땅은 점점 멀어지고 그 거리가 9만리로 멀어지게 될 정도로 큰 반고는 죽고 말았다. 반고의 코와 입에서 새어나온 숨결은 하늘의 구름이 되고 촉소리는 천둥이 되고 오른쪽 눈은 태양으로 왼쪽 눈은 달로 변했다. 그의 몸과 손발은 산맥과 대지가 되고 반고의 피는 거대한 강물이 되었고 핏줄은 수많은 길이 되었다. 반고에 의해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중국인들이 조상으로 부르는 삼황이 나타난다. 삼황은 복귀시, 여화시, 신농시로 정통 역사서인 사기에서 사마천은 삼황을 신화라 배제하고 오제부터 기술한다. 삼황은 천황, 지황, 인황으로 불려 중국인들이 말하는 천지인 사상의 모태가 된다. 삼황 중 여화가 천계에서 내려와 반고에 의해 창조된 세상에 살았다. 세상은 창조되었고 짐승들은 존재했지만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여화는 황토를 반죽하여 인간을 만들었다. 여화가 정성 들여 만든 인간은 고귀한 사람이 되었지만 만들다 힘들어 황토물을 넝쿨로 쳐서 튀긴 방울들로 사람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은 평민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는 사람들로 가득 넘쳐나게 되었다. 복귀는 팔배를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 고기 잡는 법을 인간들에게 가르쳤고 신농은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불로 음식을 만드는 화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염제로 불린다. 여화는 삼황 중에 유일한 여신으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다. 오제의 시대. 초기 반인반수의 원고 시대를 지나 인간들은 목의 중심의 사회에서 서서히 북의 중심의 사회로 바뀐다. 약 6천년 전 중국의 넓은 땅에는 이족, 강족, 적족, 노족들이 무리를 지어 살살았다. 그들 부족은 작고 큰 나라를 이루어 수많은 제후국, 소위 부족 국가 형태로 존재했다. 당시 중국을 다스리던 사람은 염제 신농이었으나 덕이 부족하여 제후들이 서로 침략하고 약탈이 성행하던 시기였다. 이때 제후국 중 하나인 유웅국의 왕 소전의 아들 헌원은 세력을 키워서 신농의 세력과 전쟁을 벌인다. 이 전쟁이 중국 역사 최초로 기록된 판천대전이다. 이 전쟁으로 헌원이 중국의 천자가 되어 중국을 다스린다. 헌원이 중국을 다스릴 무렵 강족의 후손 중이 치우라는 두령이 살았다. 치우가 다스리는 강족은 황하 북쪽에 살고 거란, 흉노, 말갈족 등이 모두 강족에 속했다. 중국에선 이들을 동이라고 불렀다. 헌원과 치우의 세력은 전쟁을 벌이고 이 전쟁에서 헌원이 승리하며 제후들은 그를 천자로 추대하고 황제로 불렀다. 중국의 역사의 삼황 오제에서 오제, 오황제, 황제, 전욱, 제곡, 요, 순, 중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이 황제이다. 한자가 발명된 시기도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로 황제의 사관인 창힐이 새와 짐승의 발톱 자국을 모방해서 상형 문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중국 문명을 크게 일으킨 황제가 죽고 손자인 전욱이 제위에 오르고 그의 아들 곡이 제위에 오르고 또 그의 아들 방훈이 제위에 오르니 바로 그가 요임금이다. 요임금의 뒤를 이어 순임금이 제위에 오른다. 그리고 순의 뒤를 이어 우가 제위에 오른다. 우임금에 의해 하왕조가 시작되고 요순우에 의해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하왕조의 역사 최초의 폭군 거왕이 등장한다. 하왕조의 폭군 거왕과 주지웅임. 거왕은 하왕조 11대 천자였다. 하왕조의 시대에는 약탈혼이 성행하던 시기였다.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거왕에게 한 간신이 미녀가 많은 유시국을 점령할 것을 제안한다. 군사를 이끌고 공략한 유시국은 살아남기 위해 거왕에게 바칠 공녀를 모집한다. 이때 말이라는 여인이 공녀로 뽑히고 유시국 왕은 거왕에게 곡물과 말희를 바치고 정전을 얻어낸다.
말희의 제안에 따라 거랑은 대궐의 연못을 파고 그곳에 술을 채우고 나무에 구운 고기를 매달아 놓고 3,000명의 궁녀들을 나체로 만든 후 연못에서 술을 마시고 나무에 매달아 둔 고기를 먹게 하고 그 모습을 수련못에 띄운 배에서 보며 즐겼다. 그 유명한 주지육림이다. 거랑이 말희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자 충신인 관용봉이 간언하자 거랑이 관용봉을 참수한다. 이를 본 신하인 이유는 상나라, 은나라로 망명해서 탕왕에게 간다. 탕왕은 거랑이 관용봉을 참수한 것을 비난하는 상소문을 올리고 거랑에게 잡혀서 옥에 갇힌다. 탕왕의 신하들이 말희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나게 해준다. 하나라의 10분의 1 정도인 상나라의 탕왕은 이윤의 의견에 따라 제후들을 이끌고 하나라를 공략한다. 요부 마리는 탕왕의 군사들에 의해 난도질당해 죽임을 당한다. 거랑도 남소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하나라는 상나라의 탕왕에 의해 무너지고 은의 시대가 찾아온다. 탕왕은 은나라의 시조가 된다. 상나라가 은왕조로 바뀐 것은 19대 반경 때의 일이다. 탕왕 이후 중국은 다시 혼란해진다. 반경은 쇠퇴한 국력을 일으키고자 도읍을 은허로 옮긴다. 이때부터 상왕조를 은왕조로 부르게 됐다. 은왕조와 요부 달기 500년의 왕업을 이어오던 은왕조는 폭군신, 주왕, 이 천자가 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주왕은 천자가 된 후 정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에 빠져 살았다. 은왕조의 이웃에 유소국이라는 작은 국가가 있었다. 유소국 왕 소후에게는 달기라는 딸이 있었다. 주왕은 소후에게 딸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고 분풀이로 유소국을 공격한다. 이때 달기는 아버지를 대신해 용서를 빌면서 주왕의 여자가 된다. 주왕의 여자가 된 달기는 거랑의 주지육림을 만들고 싶다고 주왕에게 부탁하여 하나라 거랑의 주지육림이 하나라에서도 만들어진다. 주왕과 달기는 궁녀들과 신하들을 모두 옷을 벗고 연못에 술을 마시고 나무에 매달린 고기를 먹게 하고 음탕한 짓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구경하며 즐거워했다. 그 와중에도 옷을 벗지 않고 주왕의 명을 따르지 않은 신하들에게는 달기가 제안한 형벌이 가해졌다. 포락형이란 형벌로 구운 구리 되기둥에 기름을 바르고 그 기둥을 걸어가도록 한 것인데 기름이 발라진 구리 기둥이라 미끄러지면 밑에 불구덩이에 떨어져 타 죽게 되는 형벌이었다. 은나라의 국력이 주왕과 달기에 의해 점점 약해지면서 은나라의 제후국 중 하나인 주나라의 희창은 작은 국가들을 병합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희창의 상부는 태공망 여상이었다. 여상이 태공망이라는 호가 붙은 이유는 바로 희창의 조부인 태공이 바라고 기다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희창이 죽고 그의 아들 무왕이 주나라의 왕이 된 곳 태공망 여상의 도움으로 무왕은 제후국들을 모아서 부패한 은나라를 공략한다. 그리고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천자가 된다. 무왕이 죽은 후 아들 송이 대를 이어 성왕이 되었고 성왕의 뒤를 이어 강왕이 즉위하고 강왕 뒤에 소왕, 소왕 뒤에 모광이 즉위했다. 모광 뒤에 공왕이 즉위하고 그 세 대 뒤에 여왕이 즉위한다. 여왕은 주왕실을 무력으로 강성하게 하려고 하지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왕위를 버리고 도망친다. 그의 뒤를 이어 선왕이 즉위했다. 선왕의 뒤를 이어 유왕이 즉위했다. 유왕에게 포의 제후가 죄를 지어 여러 가지 곡물과 함께 미녀들을 바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포사였다. 16에 불과했지만 매력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무표정하고 웃지 않는 포사가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에 웃자 유왕은 전국에서 비단을 걷어들여 밤낮이고 비단을 찢어 포사에게 웃음을 주려 했다. 이에 웃던 포사도 점점 시들해져 다시 웃지 않게 되는데 봉화를 보고 달려오는 군사들의 모습에 포사가 웃자 유왕은 밤낮 없이 봉화를 올려 군사들을 도성으로 들어오게 했다. 장난으로 계속 봉화를 올리자 결국 나중에는 아무도 봉화를 보고 군사를 출군시키지 않게 되었다. 밤낮 포사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자 황후 신후의 일족들은 견융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유왕은 여산으로 도망치고 포사는 견융의 여자가 된다. 유왕보다 더 못한 견융의 행동으로 신후는 제후들을 끌어들여 견융을 몰아낸다. 그리고 수도를 제후들이 달려오기 편하도록 낙약으로 천도를 한다. 이때부터 동주시대,
흔히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된다. 춘추시대 5나라가 패자가 되는데 이를 춘추오패라 부른다. 춘추오패는 제나라의 환공, 진나라의 문공, 초나라의 장왕, 오나라의 왕합력, 월나라의 왕구천을 가리키며 기록에 따라서 진나라의 목공, 송나라의 양공 또는 오나라 왕부차 등을 꼽는 경우가 있다. 순서에 따라 제나라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제나라 양공은 왕이 되기 전에 제나라의 왕은 희공이었다. 제희공에게는 2딸이 있었는데 큰딸이 선강, 작은 딸이 문강이었다. 이때 세자 제아, 훗날 제양공은 이복 동생 문강과 음사를 즐겼다. 노나라 환공이 절세미녀인 문강에게 청혼을 해 문강은 노나라로 가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문강과 제아는 음란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제나라로 초대된 노환공과 문강은 노환공이 술에 취하자 버젓이 동침을 하였고 이를 눈치챈 노환공을 암살한다. 이런 폐륜적 인간인 제양공은 흉악한 무리들에게 시해를 당할 것이라고 예측한 관중과 포수가는 제양공의 2 아들의 스승이 되기로 한다. 그렇게 해서 포수가는 공자 소백의 스승이 되고 관중은 공자 규의 스승이 되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아는 바와 같이 포수가는 관중을 한없이 감싸주고 자신이 모시던 공자가 왕이 되자 관중을 천거하여 스스로 관중의 밑으로 들어간다. 춘추오패의 첫 번째 패자가 된 제환공의 이야기가 2권에서 자세히 펼쳐진다. 사기를 읽은 분이라면 이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 수 있다. 정말 꼭 읽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